더 커넥션, 내와 장의 은밀한 대화. 더 커넥션. 의학고서 에머런 메이어는 MD는 특히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 40년간 뇌와 몸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왔다. 뇌와 작용. 오펜하이머 센터의 스트레스 회복력 연구소장과 UCLA 또 소화기 질병 연구소의 공동 디렉터를 역임했다. 메이어 박사는 지난 25년간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뇌와 장내 미생물군의 상호작용과 만성적인 내장 통증 분야의 개척자이자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옮기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분자 생명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김보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바이러스 연구실에 근무를 했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복부 자극 운동이 건강에 특정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뇌와 장의 커넥션을 활성화해서 커넥션 장의 균형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책에서 주장한 대로 최적의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전통식단과 전통적인 몸과 뇌 운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신을 지배하는 슈퍼컴퓨터의 실체 미래에서 몸과 마음의 신비롭고 은밀한 커넥션. 몸과 마음의 은밀한 커넥션. 은밀한 커넥션. 심신을 지배하는 슈퍼컴퓨터의 실체. 과거 의학계는 인간의 몸을 어떤 한정된 수에 독립된 부품들이 단순히 조립된 체계로 생각했었다. 잘못된 생각하지만 40년, 50년간 인간의 건강은 근본적으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과거의 의학 모델은 더 이상 뾰족한 문제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 저 기관 하나, 유전자 하나의 오작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몸과 뇌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복잡한 통제 기전이 존재하고 이것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간의 통제 기전은 독립적이기보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음식의 섭취나 신진대사 몸무게, 면역 체계의 뇌와 발달과 건강을 조절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장은 우리 몸의 또 다른 컨트롤 타워이다. 장은 지난 수십 년간 소화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몸이 거대한 기기라는 의학 모델에 근거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모델에서 장은 기껏해야 19세기 전기기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식 기계 정도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이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씹어 삼키면 위에서 진한 염선을 붓고 기계적으로 갈아서 또 음식물을 설계해 부수고 소장으로 넘기도 머지않아 이 모델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의학은 줄고 소화계가 뇌와 상관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금 우리는 뇌와 소화기관에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뇌장축이라는 개념에는 이러한 통찰이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소화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하며 강력하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과 장내 미생물군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음식 선호도나 식사량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통증, 민감도, 사회적인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장의 역할이 단지 소화일 뿐이라면 이토록 특화된 세포 집단과 신호 전달 체계가 대체 왜 필요할까? 사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장은 넓게 펼치면 표면적이 농구장만 하고 섭취한 음식 속에서 단맛, 쓴맛, 뜨거움, 차가움, 매콤한 맛, 부드러운 맛 등 신호 전달 물질의 형태로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를 암호화하는 수천 개의 작은 감지기가 빽빽 들어차 있다. 작은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굵은 신경다발들이 있다. 장은 감정, 또 장이 이렇게 교환, 장과 뇌는 신경 호르몬 연증 분자를 통해서 양방향 신호 전달 경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장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 장의 신호를 돌려보내서 장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 경로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상호작용은 감정을 생성하고 장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 장 감각과 반응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된다. 조금씩 드러나는 장내 미생물군의 미친 존재감. 지난 수십 년간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뇌장 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장에 살고 있는 세균과 고세균, 균류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덕분으로 이러한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부른다. 인간 한 사람의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군의 수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보다도 10만 배나 더 많다. 혁신적인 내용을 자신의 저서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에서 경이롭게 묘사했다. 약 30억 년 동안의 세균은 지구상의 유일한 거주자였다. 세균은 모든 땅과 대기, 물을 차지하고서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균은 복잡하고도 탄탄한 피드백 시스템을 발명했고 여기는 오늘날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포함이 된다. 장내 미생물군은 토양, 대기, 바다에 사는 다른 모든 미생물이나 다른 생물체와 공생하는 미생물과 또 생물적인 의사 전달 체계를 공유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끊을 수 없는 지구 생명체의 그물에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미생물의 자유 기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지구에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건강 질병에 관한 지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이 초래한 비극, 건강한 생태계 인지 여부는 상해와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성과 회복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생태계의 건강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은 생태계를 대장염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광범위한 항생제가 몸에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과 풍부함이 손상되면서 병원적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퍼지는 질병.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은 약화된 장내 미생물군의 구조를 재정립하면서 대장의 염증 반응이 빠르게 치료되는 현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환자의 장내 미생물군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건강한 공여자의 대변에 있는 온전한 장내 미생물군을 환자의 장에 이식해 해주는 방법. 이 치료법은 장내 미생물 이식법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서 환자의 장내 세균이 조성이 재구성되는 마치 기적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불기능 상태가 다른 만성적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내장간 장애인, 가면성 대장군 등
병리 생리학적인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 내장간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다라는 내용이네요. 한편 2013년 현재 미국인 500만 명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데 2050년에는 이 숫자가 대략 그 3배인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파킨슨 병과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은 대체로 60세를 넘겨서 처음 나타나고 발병 위험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65세가 넘으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비율은 5세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알츠하이머 병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서 2050년에는 대략 매년 1265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는 2가지 신경대행성 질환은 혹시 장내 미생물군의 뇌와 장의 소통이 바꾼 우리의 패러다임. 지난 몇 년간 과학자와 언론 사이에서 가장 매혹적인 주제는 바로 뇌와 장의 의사소통에 관한 신과학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장내 미생물이 들어있는 외형적인 지의 대변을 이식했을 뿐인데 소심한 지의 행동이 사교적으로 바뀌리라고는 어느 누가 믿었겠는가. 왕성한 식욕을 가진 비만 지의 대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군을 이식받은 날씬한 지가 과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렇네요. 마음을 울리는 장애의 속삭임. 장애, 공포, 분노, 슬픔. 장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거울상이다. 감정은 표정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비슷한 감정 표현이라도 각각 위장관의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며 변연계에서 생성되는 신경신호에 영향을 받는다. 위장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전해지는 신호는 같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굵은 흰색 화살표는 특정 감정에 따라서 위장관 수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구토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소화기과 의사로서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빌은 25세로 어머니와 함께 내원했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청년이라 얼핏 보면은 쇠약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보호자로서 입을 연 사람은 52세의 어머니였다. 제발 우리 빌을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희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했던 거죠. 스트레스와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장 반응이 스트레스에 대한 장 반응은 어떠하냐. 정상적인 균형 상태에서 스트레스 같은 결함이 일어나면 뇌는 개체의 행복과 생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CRF 부신 비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화학물질 스위치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어 인접한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스트레스로 유도된 CRF는 더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장 반응을 자극해서 장내 미생물군의 조성과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장 속에 존재하는 작은 뇌. 친한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했다고 상상해보자. 친한 친구와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보자.
친한 친구와 알찬이랑 패러다임에 대해서 장 속에 존재하는 작은 뇌, 종업원이 미디엄 레어로 익힌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를 가져와서 먹이려던 참인데, 지금부터 이 스테이크 한 점을 입에 넣어서 벌어지게 될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다만 그의 식욕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아님을 미리 밝힌다. 스테이크를 씹어서 채 삼켜두기도 전에 위장은 배터리. 식사와 식사 사이에 다른 연동파인 위장간 복합 운동이 장을 장악하면서 녹지 않은 약이나 제대로 씹지 않은 땅콩처럼 위장이 제대로 녹일 수 없거나 작은 조각으로 분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제거한다. 이 연동파는 식도에서 직장까지 90분 간격으로 천천히 전달되어 브라질 너트를 부수고 필요 없는 미생물을 소장에서 대장으로 쓸어낼 정도의 압력을 가한다. 연동 운동과 달리 위장간 복합 운동은 장관 내에 소화할 음식물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나타나며 아침 식사를 한 입 먹자마자 사라진다. 복부 청상이 알려진 감정과 장 반응의 진실은, 인간은 항상 장을 통해서 감정을 느꼈으며 오랫동안 호기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관해서 연구해 왔다. 윌리엄 버먼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권위관이던 1822년에 뇌와 장의 커넥션을 연구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초여름에 들어섰을 때 버먼트는 미시간주 휴런 호수 위쪽에 있는 매키너 섬의 매키너 요새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유전자에 강렬히 각인되는 감정 운영 프로그램. 오늘날 우리는 감정이 위장관을 포함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변연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변연계는 인간이 다른 온혈 동물과 공유하며 감정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시뇌이다. 해백질 반쪽 안쪽 깊숙한 곳에 변연계에서는 우리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고 또 성적 매력에 끌리며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이런 감정에 반응을 한다.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그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인 드라마나 자연재해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 감염, 수술, 사고, 식중독, 수면부족, 금연, 시도 등도 스트레스로 인지하며, 심지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여성의 월경주기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여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감정 내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장,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는 곳이다. 장이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는 것이다. 비일과 같이 정기적 구토 증후군 환자나 다른 내장적 장애를 앓는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고통스러운 증상의 원인에 관한 단순한 화학적인 설명과 이러한 정보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순한 설명은 대개 진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워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게다가 과학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뇌를 깨우는 장의 속삭임. 뇌를 깨우는 장의 속삭임이라. 위통이다, 속쓰림이다, 메스껍다, 팽만하다 등등 이렇게 배알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평상시 거의 장 감각을 인지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양을 먹고도 마치 과식한 것처럼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장의 감각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각은 우리를 하여금 해결책을 찾게 하고 앞으로 이런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장에서 뇌로 전달되는 막대한 정보들은 장 가장 민감하고 거대한 감각기관이다. 육즙이 자르르 흐르는 햄버거를 한 입에 베어 물거나 신선하고 바삭바삭한 바게트를 즐기거나 영국식 클램 차우드를 맛보거나 고급 또 이렇게 느껴질 때 그 답은 혀에 있는 미래의 수용기 분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지를 하게 된다. 장에는 내분비 세포가 매우 많고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능숙해서 장 내분비 세포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르몬을 함유한 이 모든 장세포를 압축해서 한 덩어리로 세포로 만든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이는 아마도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 될 것이다. 위에서 대장 끝까지 뇌장벽을 둘러싼 내분비 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온갖 화학물질과 장내 미생물군이 생성한 화학물질을 광범위하게 감지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비었을 때 위장벽의 특화세포는 그렐린이라고. 뇌와 장의 소통을 차단한 대가는 미주신경은 장 감각을 뇌로 전달할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감각을 인지하는 장세포와 수용기는 대부분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장내 미생물군과 뇌 사이의 신경 전달 경로도 대부분 미주신경이 담당하고 있다. 질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감정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미주신경을 차단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주신경은 일방통행도로가 미주신경 절제술은 요즘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으므로 밀르가 겪은 증상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준을 계속 연구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장감각을 뇌의 주요 통제 정체로 전달하는 미주신경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 자극이나 약물을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 장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순환으로 떠올랐다. 우울증, 뇌전증, 만성통증, 그 외에도 관절염 같은 다양한 만성적인 염증 질환을 포함한 여러 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로토닌의 두 얼굴은 장 감각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라면 아마도 식중독 때문에 나타나는 감각일 것이다. 40년 전쯤에 나는 본의 아니게 어떤 강렬한 그 힘 덕분에 식중독을 더욱 긴밀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인도를 여행한 중에서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거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정보다. 이 모든 사실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우리는 과식한 뒤에 위장이 2배로 팽창하거나 장이 비었을 때 한껏 수축하는 위장간 복합 운동을 포함한 장 감각의 거의 대부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장에 특화된 감각기관이 있도록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답은 이 감각기전이 장을 비우거나 장 안의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거나 산과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기본적인 장 기능의 조화로운 운용에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운용에 장 감각 소역기가 뇌 장벽의 표면에서 차지하는 방대한 영역과 밀집한 분포를 고려할 때 인간의 장은 복잡한 소화 과정과 일백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군이 떠들어대는 수다 양쪽에서 흘러나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항상 내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대량의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반응하는 내장 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슈퍼 컴퓨터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우둔하기 짝이 없는 소화 전기 기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스마트 존재인 것이다. 그 존재인 것이다.